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 책은 데이터라든가 정보, 이걸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나름 그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에 대한 충격, 인간 욕망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데이터의 유용성 여러 가지 알 수 있고, 또한 데이터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늘 접하는 이런 디지털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통 어떤 데이터의 실험실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데이터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고품질의 상태로 이제 채집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인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맞춘 유일한 도구, 그게 바로 데이터라는 거죠. 구글 트렌드만이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을 맞췄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미국에 당선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미국의 인종주의는 끝났다.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인종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런 인식들,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겠죠. 근데 이 저자는 구글 트렌드 검색을 연구를 하면서 오바마와 KKK라든가 또는 오바마와 니거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깜둥이 대통령,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KKK는 백인 우월주의자, 과격한 단체죠. 그러한 연관 검색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인종주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추고 있을 뿐이다, 그런 논문을 게재하려고 몇 군데 시도를 했는데 다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한 답변만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불과 오바마 이후에 바로 다음 대통령이 아주 과격한 인종주의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니거, 깜둥이 검색량이 많은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러한 검색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구글 트렌드가 트럼프 당선을 맞췄다고 하지만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오바마 때 오바마 당선만이 아니라 그 50개 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중해서 맞췄던, 그래서 예측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네이트 실버라는 신호와 소음의 그 작가 있죠. 근데 그 작가도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틀렸어요. 그 당시 우리 일반인들 다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겠어,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만이 맞췄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구글 트렌드가 많이 맞히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 빈도를 비교할 뿐 그게 어떤 호불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러한 검색 트렌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한 자료,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게 바로 트럼프 당선을 맞춘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도 또 구글 트렌드가 맞췄죠. 이번에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작고 네모난 빈칸에 진실을 남긴다. 중세인들은 교회에 가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했겠죠. 현대인들 어디서 고해성사를 하는가, 자신에 대한 욕망을 아주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곳, 바로 검색, 작고 네모난 검색창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 내밀한 개인의 그런 욕망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성적인 부분들,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여기에 검색창에만 올린다는 것이고, 아까 트럼프처럼 그런 샤이 트럼프, 정치적인 것들 또는 인종, 이런 것들 드러내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인 대다수가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날씨,
출근할 때 오늘의 날씨 검색 많이 하잖아요. 날씨보다 포르노 검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 중시 성향, 도대체 누가 이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거야?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로 알 수 있는가? 부모들이 자녀가 재능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 딸이 재능이 있나요? 이것보다 내 아들이 재능이 있나요? 이런 검색이 2.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검색으로 알 수 있는데, 섹스 없는 결혼 생활이란 검색이 불행한 결혼 생활보다 3.5배가 더 많고, 우리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보다는 무려 8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작고 기다란 검색창에 진실의 자취가 수백만 개가 모이면 우리 인간 삶의 어떤 심오한 현실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재밌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문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문도 익명인데 검색도 익명인데 왜 도대체 설문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이거를 바람직성 편향이란 말이 어려우면 경향, 성향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바람직성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정확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오해라든가 과시 또는 치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성 편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샤이 트럼프,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보고 싶은 영화에 찜해 놓는 영화들은 대부분 수준 있는 그런 영화들을 찜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혼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뭡니까? 나는 이런 영화를 좋아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는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미있거나 야한 영화를 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보고 싶은 영화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조회해서 본 영화들을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시청 시간이 길어지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신에 대한 오해나 과시, 엔지니어 중 40%가 자기의 실력이 상위 5% 안에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학 교수의 무려 90%가 자기가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고교 졸업생 무려 25%가 사교성이 상위 1%에 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많이 보면은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문 서적들 보면, 특히 심리학 책들 보면 이런 설문, 실험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바람직성 편향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과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도 이젠 과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빅데이터 연구가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뭡니까? 우리가 설문이라든가 직접 관찰 조사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검색을 통한 데이터 확보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양한 유형의 그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한 데이터. 일부러 검색창에 거기에다가 바람직성 편향을 위해서 아주 우아한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솔직한 데이터. 그리고 작은 집단도 클로즈업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데이터, 빅데이터 다 좋은 얘기인데, 빅데이터 그 기업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데이터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컴퓨터 안에 이런 것들만 데이터가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실제
빅데이터, 다량의 데이터를 구해서 뭐 그걸 열심히 돌려보고 이런 건 어렵겠죠. 비용이라든가.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구글 트렌드를 들어가 봤어요. 이때 나름대로 이 재밌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구글 트렌드는 검색 빈도 그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검색량 그것 알기는 어렵죠. 구글 애드워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검색 트렌드 또 검색량 이런 거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아주 다양한 통계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수준 있게 작성해 놓은 자료들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볼 수 있겠고, 자신이 하는 일 또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 또 아주 작은 실마리가 돼서 큰 아이디어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기회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사로운 데이터 채집, 데이터 관찰 이런 도구들을 이용한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 정보,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다 또 한 번 더 중요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